오늘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공개 행보 소식부터 집중적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달 김 위원장이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주재하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을 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20일 동안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사망설부터 내부 쿠데타설까지 김 위원장을 둘러싼 여러 소문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 위원장은 이렇게 보란듯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비료공장 준공식에 참석해 박수를 치며 연단에 오르고 빨간색 테이프도 직접 잘랐습니다. 두 영상을 보시면 김 위원장의 동작이나 건강 상태에 큰 차이가 없어 보이죠. 먼저 오늘 공개된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부터 김민관 기자가 분석해봤습니다. 박수를 치며 연단에 오르고 빨간색 준공 테이프를 직접 자릅니다. 간부들과 함께 공장을 둘러보고 중간중간 활짝 웃음을 짓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오랜 자맹 끝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장소는 평안남도의 비료공장 준공식입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끝으로 모습을 감췄습니다. 사라진 20일 동안 사망설을 비롯해 갖가지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소문에 종지부를 찍듯 카메라 앞에서 건재한 모습을 뽐냈습니다. 북한 매체들도 김 위원장의 모습을 자세히 담아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서 준공식에 참석하시어 몸소 준공 테이프를 끊으시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걸음걸이와 혈색을 볼 때 건강에 큰 이상은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준공식에는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테이프를 자를 때 직접 가위를 건네주는 등 김 위원장의 절대적 신임을 받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김 위원장이 코로나19를 피해 원산에 머물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국회 정보위원회 김병기 의원은 북한은 코로나 격리 기간이 보통 3주라며 김 위원장이 모습을 감춘 기간과는 맞아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북한 보도를 보면 김정은 위원장은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할 정도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건강 이상설, 심지어 사망설까지 나오면서 혼란이 커진 이유는 뭘까요? 먼저 취재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김태형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태형 기자, 이번 논란 시작점이 어디입니까? 네, 김정은 위원장의 마지막 모습이 포착된 건 지난달 11일 당 정치국 회의에서였습니다. 네. 이후 20일간 행방이 묘연했는데 특히 지난달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행사에 김정은 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으면서부터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런 자맹은 수시로 있었고 길게는 한 달 넘게 이어진 적도 있습니다. 다만 태양절 행사에 불참한 건 김 위원장 집권 이후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찌된 일인가 관심이 가기 시작한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럼 처음부터 신변에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초반에 일부 북한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이 나오긴 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언론의 보도가 기폭제가 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한 북한 전문 매체는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 김 위원장이 심혈관 시술을 받았다고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예. 이튿날 CNN 역시 이 김 위원장이 수술 뒤에 심각한 위험에 빠졌다는 정보를 미 정부가 주시하고 있다며 긴급 속보를 전했고 이를 계기로 건강 이상설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에 또 기름을 부은 게 국내 정치인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이번 총선에서 당선된 북한 출신 정치인들이 가짜뉴스 확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한울 기자의 리포트로 보시겠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건 김정은 위원장은 스스로 일어서거나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란 것이다. 미래통합당 태영호 당선인이 지난달 말 미국 CNN과 인터뷰에서 주장한 내용입니다. 나아가 후계 구도까지 점쳤습니다. 최측근 보좌 엘리트 층이 어느 정도 올해 김여정과 함께 김여정을 새로운 지도자로 받들고 가겠느냐, 이게 문제인데. 미래한국당 지성우 당선인은 아예 김 위원장의 사망을 99% 확신한다며 사망 시점을 지난 주말로 못 박았습니다. 이번 주말쯤 북한이 사망 사실을 공식 발표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나온 건 김 위원장의 활동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지당선인은 속단하지 말고 좀 더 지켜보자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태당선인은 자신의 분석이 다소 빗나갔다면서도 건강 이상설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김 위원장 뒤로 보이는 차량이 아버지 김정일이 뇌졸중을 앓고 난 뒤 썼던 차량과 비슷하단 겁니다. 청와대와 민주당은 두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름을 직접 거론하면서 무책임한 발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탈북자 신분을 이용해 가짜뉴스를 유포한 행위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예, 그동안 사실 우리 정부 입장은 명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CNN 보도 직후인 지난달 21일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라고 했고요. 이틀 뒤인 23일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서 이를 재차 확인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26일 김현철 통일부 장관은 정부는 특이 동향이 없다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보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내부에 특이 동향이 없다, 즉 김 위원장 신변에 이상이 없다는 점을 줄곧 확인을 해준 겁니다. 예, 사실 북한을 둘러싼 가짜 뉴스가 이번이 처음은 아니잖아요. 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일단 북한 특유의 폐쇄성에서 기인한 측면이 큽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이른바 대북 소식통 등을 앞세운 일부 탈북민과 익명의 정보를 내세운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점을 악용을 해서 근거 없는 주장을 퍼뜨려도 이 막을 방법이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네. 정부는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이 초래됐다며 북한 관련 정보는 분명한 근거를 갖고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김태영 기자였습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관련된 발언을 해온 만큼 미국 반응도 궁금하죠. 바로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 모습이 공개된 뒤에 뭐라고 말한 게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을 보내기 위해 이곳 백악관에서 캠프 데이비드 별장으로 떠나면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순천 인비료 공장 준공식에 참석했다는 내용이 공개된 지 20여 분 만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답변입니다. Rather not comment on it yet, Kim Jong-un will have something to say about it at the appropriate time. But we'll be back soon, and I think some... 트럼프 대통령은 적어도 살아있다고는 말할 수 있지 않느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말하고 싶지 않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이어 주말 동안 김 위원장과 얘기를 나눠볼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럴지도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예, 꽤 신중한 모습이네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은 발언을 조금씩 바꿔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건강 이상설이 CNN 보도로 처음 나왔을 땐 모른다고 했다가 이틀 만에 그 보도가 틀렸다고 했습니다. 그 후엔 김 위원장과 관련해 잘 알고 있다면서도 어디에 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며 모순되는 듯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북 심리전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 속에 혼선을 초래했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예, 미국 현지 언론이나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와 USA 투데이 등은 김 위원장이 측근의 발열 등으로 코로나19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받았고 그로 인해 건강을 지키려고 원산행 등의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 복귀 무대로 인비료 공장이 등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뉴스위크가 인산에서 우라늄을 추출해 핵물질 생산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핵 개발과 연관짓는 분석을 전했습니다. 다만 CNN은 북한 보도와 사진의 진위 등을 확인할 수 없다고 여지를 뒀습니다. 그러나 헤리티지 재단 브루스 클린너 선임 연구원과 미 국익연구소 해리 카자니스 한국 담당 국장 등은 건강 이상설 보도가 신중하지 못한 것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관영 언론과 일본 주요 언론들도 김 위원장 재등장 소식을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드렸습니다. 20일 만에 비료 공장에서 극적인 등장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건지 전문가와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사망설까지 나오는 와중에 극적으로 등장한 거잖아요. 북한 입장에서도 아무래도 어디에서 등장할 것인가 굉장히 고민했을 것 같은데 왜 하필 비료 공장이었습니까? 저는 질문을 받았지만 이것이 극적이다? 또 북한이 고민을 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저는 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예. 우리가 일단은 질문을 놓고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재등장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북한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과연 재등장이라는
다 말을 써야 될지 모르겠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에 그 인비료 공장이 나타난 것이 대단히 뭔가 고민을 했다가 신경을 쓴 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개인적으로 예,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전제 자체가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에 대상이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명을 했다가 다시 이것이 국제적 이슈가 되니까 짠 답작이 나타나는 데 있어서 뭔가 좀 모양새를 좋게 하기 위해서 비료 공장을 선택했다. 이런 이제 논리를 갖고 우리가 또 접근을 해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이 접근이 과연 맞는가? 이것이 과연 재정장에 따른 고민의 흔적인가? 아니면 정말 물 흐르듯이 상당 그냥- 부분 계획적으로 나가고 있는 북한의 일반적인 어떤 흐름인가라는 것은 저희들이 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그 비료 공장이라는 게 북한에서 뭐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까? 아니요, 대단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데 이것이 뭐 자맹이라든가 재등장과 예.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놓고 보면 인민들의 생활, 특히 지난 연말에 있었던 전원회의 결과 그 경제를 중심으로 한, 특히 농업을 중심으로 한 정면 돌파전을 했고 그것을 올 2020년에 어떤 대단한 성과를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농업이고 식량이고 그런 측면에서 바로 이 비료 공장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5월 1일 날 이런 어떤 준공식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 어떤 문제 때문에 갑자기 결정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원회의 결과에 따라서 이미 5개월 전에 1월 7일 날 이미 건설 현장에 갔었거든요. 이때 이미 가기로 계획된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장소는 그럼 그렇고요. 그럼 시기는 어떻습니까? 20일 동안 뭐 사망설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계속 가만히 있다가 20일 뒤에서야 나타난 거잖아요. 예, 아니 20일이라는 기간이 저는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이전에 40일 정도 나오지 않았던 기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김정일 위원장도 마찬가지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조바심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뭐 왜 안 나타나느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을 때 짠 나타나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도리어 더 이상하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누가 의혹을 제기하고 한다고 해서 나타나지 않을 사람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서 나타났다면 더 모양새가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더 의혹이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자신감의 발로이고 당신들이 어떻게 떠들든 간에 외신이 어떻게 하든 간에 자신의 어떤 계획된 대로 간다는 자신감의 발로이기 때문에 저는 20일이라는 어떤 숫자 자체도 큰 의미를 부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사실 뭐 코로나19 관련한 소문도 많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는 예.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나 이제 이렇게 나오지 않았던 것은요, 어떤 그러니까 큰 어떤 건강에 이상이 있거나 수술을 했다기보다는 아마 코로나라는 것 국명 자체와 또 본인이 갖고 있는 기저질환 예. 때문에 상당히 어떤 조심한 측면 또 사전에 어떤 보호하기 위한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나타나지 않았고요. 그것이 이제 이렇게 나타났던 다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은 어떤 한편을 보면 본인의 어떤 건강의 측면과 코로나의 어떤 두 가지의 어떤 변수가 같이 합쳐져서 다시 활동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이 만들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는 거지요. 예, 어찌됐든 간에 김 위원장이 다시 등장한 만큼 그 다음 행보에 저희는 또 주목이 쏠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남북이 협력을 하자 이렇게 제안을 해둔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서 좀 어떤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 있었던 전체적인 책임이 누구한테 있다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김정은 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이 대단히 우리에게 소모적인 또 네. 남쪽이 북쪽에게 이번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좋은 기회에도 불구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어쩌면 장애물을 만들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 측면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은 총선이나 이런 국면이 또 코로나 국면이 우리한테 그냥 남북 관계 개선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의 북한이 처해 있는 상황 자체가 대단히 물리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러니까 이 한 해에 바깥쪽과 어떤 협의를 하는 것보다 자기 네. 스스로 뭔가를 완성해야 될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손을 내민다고 해도 손을 잡지 못하는 이런 어떤 절박한 예. 시간이 있습니다. 이런 측면을 좀 우리가 고려해서 북한에게 뭔가를 요구하거나 남북 관계에 뭔가 진전을 요구하기보다 우리 스스로 어떤 남북 관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좀 시급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김동엽 교수였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